안녕하세요. 저는 이나트에서 24년 동안 가구 디자이너로서 일하고 있는 앤디 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원목 가구를 잘 고르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목 가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가구 재료는 어떤 것들이 쓰이나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곳, 우리가 사무실 가구라든가 그다음에 주방 가구의 그 속대에 들어가는 거를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일명 PB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무 부스러기를 본드와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판재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DF라는 것이 있습니다. MDF라는 것은 나무 부스러기를 또 갈아서 파우더를 만든 다음 여기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누른 다음에 그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서 판재를 만드는 걸 또 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것들이 이제 코어 합판이라고 합니다. 플라이우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무를 겹겹이 썰어서 이게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본드를 넣어서 프레스기로 눌러서 압축해서 만든 것들, 이걸 우리가 이제 합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재로 많이 쓰는 것들이 집성목이라고 합니다. 집성목이라고 하는 거는 원목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무를 키워서 그 조각조각을 맞춰서 거기에다가 친환경 접착제를 넣어서 만들어낸 판재를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신 원목은 뭐 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원목을 저희가 키워서 말린 다음에 이걸 가구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원목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내가 가구점에 가서 나는 원목 가구를 사고 싶은데 사람들은 다 원목 가구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득템했다 생각을 하고 집에서 쓰다 보니까 원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목과 앞서 말씀드린 파티클 보드, MDF, 합판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목 가구는 항상 이 윗부분과 밑에 부분을 봐서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티클 보드와 MDF, 이 위에다가 우리가 무늬목을 입히던가 아니면 필름을 나무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것들을 다시 접착을 해서 원목처럼 보이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서 표시가 나냐면은 우리가 이 나무가 긴 방향으로 재단을 했을 때 이 보이는 부분을 엣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엣지 부분이 이 플라이우드는 겹겹이 이렇게 붙여놓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제품이 바로 MDF에다가 무늬목을 입힌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윗면은 원목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MDF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원목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늬목이라는 걸 또 붙이게 됩니다. 필름을 붙이든지요. 근데 이 목리가 이 윗부분에 있는 나뭇결이 그대로 자른 부분에 같이 표시가 돼줘야 되는 건데 표시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부분의 무늬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럴 때는 이 속에 있는 부분의 자재가 원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목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필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다고 그럴 때는 이 윗면에 나뭇결, 이 나뭇결 방향대로 재단되어 있는 엣지 부분의 결이 똑같은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카메라 옮겨서 옆에 이 가구들 한번 볼까요? 옮기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여기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전부가 100% 원목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2002년도에 디자인을 하여서 현재까지 19년 동안 누적 판매가 2,000억이 넘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국민 원목 가구 시리즈인 앤디 시리즈입니다. 그러면은 원목과 이 엣지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희는 원목 가구고 일반 MDF에 필름을 붙였을 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MDF라는 거는 이 윗면은 똑같이 원목처럼 보이죠. 그리고 재단을 한 엣지 부분은 이것도 원목처럼 보이는데 나무를 잘랐을 때 우드 결이 이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밋밋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판하고 엣지를 비교해 본다고 그럴 때 이거는 나무를 재단해서 모양이 아닌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건 그대로 원목이거든요.
이 원목은 그대로 이 우드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드결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원목입니다. 재단을 해서 우리가 이 측면을 봤을 때 이 측면이 나무 결을 그대로 따라서 이어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원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딱 보시면서 자, 이 상판과 이 엣지 부분의 결이 틀리다. 상판과 엣지 부분이 결이 같다. 이게 우리가 손쉽게 원목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자, 내가 원목 가구를 사고 싶은데 어떤 원목이 좋은 거고 어떤 원목이 비싼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법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목이라고 한다고 그랬을 때 나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잎이 작은 침엽수, 그 다음에 잎이 넓은 화렵수. 침엽수는 대부분이 추운 지방에서 속성수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 자체가 상당히 무릅니다. 그리고 화렵수는 더운 지방에서 자라면서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그 안에 밀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강도 또한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침엽수는 흔히 소프트우드, 소나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가뭄비나무 이런 것들이 주로 침엽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높고 강도가 높은 화렵수를 우리는 하드우드라고 그럽니다. 이 하드우드 계열은 호두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오크, 그 다음에 체리나무, 너도밤나무, 그 다음에 이런 고무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드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비싼 게 다 원목 가구로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가구를 만든다고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화렵수, 하드우드로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상판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 어떤 강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드우드를 많이 쓰게 돼 있고요. 몸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랍재 같은 경우는 주로 소프트우드, 침엽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구를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을 때 이게 전부 소프트우드로 이루어졌구나. 상판도 소프트우드, 다리도 소프트우드. 그러면 자재가 침엽수이기 때문에 좀 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나무 수종들이 이제 호두나무 월낫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오크라고 하는 것들, 참나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왜 강도가 좋고 그 다음에 왜 이것들이 가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는 좀 이따 그 대체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집 싱크대도 한번 열어볼까요? 보통 싱크대를 만들면 속에 있는 바디는 파티클 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전부 원목으로 이루어졌네요. 이 원목 앞에 서서 한다고 그랬을 때 원목이 한겨울에 수축 팽창을 하면서 음이온이 나오게 되겠죠. 자, 포름알데히드가 나올 것이냐 음이온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네, 그죠? 자, 그럼 상부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상부장도 문짝과 마찬가지로 이 바디도 부드러운 원목으로 제작을 해서 넣습니다. 내가 평생을 머물러야 되는 키친에 원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파티클 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거 공간은 원목이라는 부분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원목 가구를 잘 고르는 방법은 우리가 나무 본연의 색깔이 있어요. 나무 소재에 따라 색깔이 있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도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색깔 그대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집성목으로 이루어지는 가구들은 우리가 그 위에 도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일 쉬운 도장 방법은 원목 위에다가 오일을 바른다든가 왁스를 바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원목 위에다가 우리가 스테인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코팅을 하는 방식인 UV 코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원목에다가 자연 성분의 천연 염색을 가지고 손으로 맨솔라담을 바르듯이 넓게 펴서 나무의 눈매 안에 침전을 시켜서 이 가구가 되게 오래된 가구처럼 깊은 컬러를 가진 것처럼 내는 와이핑 이후에 폴리우레탄으로 도장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수종에 이 도장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UV 코팅을 하게 될 경우는 뾰족한 것들에 모서리가 부딪혔을 때 칠이 그냥 떨어져 나간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원목 상판 위에 칠을 도장을 했고 깔끔하고 밝게 나와 있는데 군데군데 원목의 느낌이 바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의자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그 위에다 색깔을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게 됐을 경우는 어디 부딪혔을 경우는 그대로 원목의 질감이 속에 있는 색깔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오일로 이렇게 칠한 것들은 유지 관리를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을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오일로 하게 될 경우 색깔을 원하는 색깔이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워터프루프, 물에 반대되는 이런 성분으로 오일을 칠했다 하더라도 어떤 오염물질이나 이물질이 묻게 될 경우 쉽게 닦여지지 않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한 게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그 고무나무 위에다가 손으로 직접 필러를 갖다가 천연 염색을 맨솔레든 바르듯이 이렇게 염색을 해놓고 이게 침전이 된 다음 다시 샌딩을 거쳐서 이 위에 폴리우레탄으로 도장하는 방식들이 제일 고급스러운 도장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엽소하고 화렵소에 이렇게 색소를 넣어서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수종인 월라시라든가 그 다음에 티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일로 마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위에다 폴리우레탄으로 마감을 하는 방식들이 원목 가구를 제일 오래 쓸 수 있고 고급스러운 수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원목 가구 오래 쓰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